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소된 이후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은 대북 정책과 안보에 쏠려 있습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표심을 흔들었던 안보 이슈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부상하면서 총선의 판세도 출렁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슈 선점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정영훈 기자가 여의도 족집게에서 짚어봤습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총선 이슈하면 먼저 경제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최근 남북이 극한 대치에서 화해 모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안보 이슈가 급부상했습니다. 안보 이슈는 과거 선거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의 판세를 좌우할 수도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는 안보 이슈가 부각되자 일단 여권에 유리한 구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은 장병들이 전역을 미루고 예비군들이 군복을 챙기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올리는 등 이른바 신안보 세대의 출현에 고무된 모습입니다.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취약한 젊은 세대의 이 주목할 만한 변화에 새누리당은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을 안보 지킴이로 추켜 세우면서 칭찬 릴레이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전역을 연기하거나 결혼까지 미루면서 전투의식을 불태운 장병들, 불편함을 참아가면서 북한 도발에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접경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들을 SNS 등을 통해서 응원하는 청년 세대 모두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여당의 구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금 피크제를 통해 기성세대의 양보를 강조하면서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운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는 2030 세대를 겨냥한 총선 대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총선 국면에서 표의 확장성을 기대하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새누리당의 취약 지지층 2030 세대와 여성의 지지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SNS,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청년 고용 정대 세대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웹툰, 인터넷, 만화 이것을 더 많이 최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층 외연 확대 노력에 더해 이번 남북 이슈는 여권의 고정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남북 합의 이후 급 반등한 겁니다. 국정 지지도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물론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부정적인 응답을 넘어섰습니다.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해 4대 개혁 추진 등 전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이것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반도에 모처럼 화해 무드가 조성된 것을 반기면서도 안보 이슈 주도권을 여권에 빼앗기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북 회담 타결을 계기로 국정 주도권이 청와대와 여당에 넘어가면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존재감이 미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이딴 안보 행보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 대표는 북한의 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장병을 누구보다 먼저 찾아 위로한 데 이어 곧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북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자 김무성 대표에게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하는 등 안보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한 모습과 민첩한 안보 대응을 통해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의 안보는 그저 평화를 지키는 안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안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안보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만들어내는 안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당과의 안보정책 차별화는 짧게는 총선, 길게는 내후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외연 확장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야당이 최근 단일 대우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 볼륨을 높이면서 부쩍 여권과 각을 세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8.15 합의만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안보 부실 총체적인 무능에 대해서 치유하고 보존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전통적 지지층인 이른바 집토끼 지키기에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조성된 재벌 총수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배경으로 재벌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건데요. 여당의 노동개혁을 친재벌적이며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계약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재벌과 노동특위를 동시에 가동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면서 그 해법으로 경제 민주화를 제시한 것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벌개혁 특위를 관통하는 단어를 고른다고 하면 바로 공평과 공정일 것입니다. 또 하나 재벌개혁 특위는 재벌 비호당이냐 아니면 서민경제당이냐의 그런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총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총선 승리에 열쇠를 진 2030 세대와 중도층을 겨냥한 여야의 공성전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치열해질 겁니다. 경제와 안보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선명성 경쟁에서 어느 쪽이 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게 될지 내년 4월 총선까지 8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 네, 안보위기 국면에서 초당적으로 손을 잡았던 여야가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한숨을 돌리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돌아섰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한명숙 전 총리의 구속 등 각종 정치적 뇌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20대 총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 혹시 잊으신 건 아닐까요?